처음부터 힘을 세게 주면 절대 안 돼요. 여기 끝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부립니다. 이렇게 여기로 이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넣지는 못해요. 왜냐면 여기가 원장님, 치간 칫솔을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어떻게 쓰는 게 잘못된 사용법인지. 그쵸. 우리가 가장 흔하게 구강내를 관리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입솔질, 칫솔로 닦는 것, 그 다음에 치실, 치간 칫솔을 가장 많이 사용을 많이들 하시는데, 양치질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효과적인 방법이나 요령이 다들 있으신 것 같은데,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요령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먼저 그림을 제가 좀 그려볼게요. 네. 치아가 이렇게 위쪽 큰 어금니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옆에 치아랑 닿는 부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잇몸이 있는데, 잇몸이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치간 칫솔을 보통은 이렇게 넣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여기가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입구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보통 사선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이대로 쭉 치간 칫솔을 넣으면은 이 반대편에 있는 잇몸이 여기서 피가 나면서 상처가 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하실 때 치간 칫솔이 이렇게 철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살짝 구부려 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쭉 안으로 말아서 넣었을 때 치간 칫솔이 쭉 여기 잇몸을 다치지 않고 통과해서 끝까지 관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연습이 조금 필요해요. 왜냐면 저도 치간 칫솔로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한 번에 잘 될 때도 있고 처음에 조금 걸리는 부위가 있어서 빼서 치간 칫솔을 다시 구부려서 이렇게 다시 집어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치아가 어느 부위는 어떻게 치간 칫솔이 들어가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힘을 세게 주면 절대 안 돼요. 여기 끝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부립니다. 이렇게. 네, 여기로 이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넣지는 못해요. 왜냐면 여기가 치아랑 치아 사이가 닿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살짝 이렇게 비벼서 넣어준 다음에 안으로 쭉 이렇게 밀어 넣는 겁니다. 여기 앞에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쭉 밀어 넣으면은 반대편으로 지금 관통이 됐죠. 네.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안 구부려도 그냥 쏙쏙 들어가던데 하시는 분들은 치아랑 치아 사이에 잇몸이 그만큼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이 큰 분들, 특히 어르신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굳이 구부릴 필요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안에 있는 음식물이 쏙쏙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 젊은 분들은 처음에 치간 칫솔 사용을 해봐야지 하다가 이거 너무 아프기만 하고 안 들어가는데, 혹은 잇몸 더 녹아서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하고 그냥 안 쓰시는 경우 많거든요. 안 쓰는 것보다는 요령 있게 쓰는 게 100%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고요. 다만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되거나 무리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안 쓰시고 치과에서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렇고, 치실이랑 치간 칫솔이랑 용도가 조금 다른 것이, 치실은 이렇게 껴있는 음식물이 있으면은 그거를 빼는 용도로 치실을 사용을 하시는 거고, 치간 칫솔은 이렇게 주먹을 맞대보면은 이 아래 삼각형 공간 보이세요? 네. 네, 이 공간에 음식물이 껴있거나 이 아래쪽에 있는 치아 면을 닦아야 되는데, 칫솔로는 치아를 뽑아서 여기를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닦기 위해서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전문적인 영역으로 넘어가 보면은 내 치아 사이의 공간에 어느 정도 저항감 있게 들어가는 치간 칫솔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용을 하면서 잇몸에 상처가 나거나 요령이 없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관리를 할 경우에는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작은 사이즈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젊은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 보통 SS 혹은 SSS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가장 작은 사이즈로 치아랑 치아 사이, 잇몸 사이 틈에 이렇게 비볐을 때 들어가는지를 먼저 봐요. 그런데 만약에 가장 작은 사이즈를 넣으려고 했는데도 입구부터 걸리거나 아파요. 그럼 그분은 치간 칫솔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치실만. 원장님, 근데 그 치아 이미 내려간 분들은 치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나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최신직연, 예를 들어서 뭐 잇몸 이식을 좀 한다던가 해서 잇몸을 좀 올리는 케이스들은 보고가 되는데, 그것도 보통은 앞니 쪽 심미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그거를 맞추려고 끄집어 올리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까지의 정설로 봤을 때 한 번 내려간 잇몸은 올라올 수 없습니다. 치간 칫솔이 일회용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거 그냥 좀 물로 잘 씻어서 계속 써도 되는 건가요? 네, 크게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몇 번 사용하시고 지저분해지거나 소리 좀 일어난 것 같다 하면은 그냥 그때 교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일회용으로 한 번씩만 사용하시는 것도
뭐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먼저 그럼 살짝 잇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리법에 대해 그냥 한번 쫙 훑어주시는 것도. 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치간 칫솔이든 치실이든 결국은 치아랑 치아 사이 부분, 칫솔이 잘 닿지 않는 곳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인데요. 여기 같이 보시면 치아랑 잇몸 사이 경계 부위가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이게 잇몸이 좀 부어 있는 거거든요. 잇몸이 부어 있으면 통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잇몸이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치아랑 잇몸의 경계 부위에 무언가 이물질이 있으면 잇몸이 붓고 잇몸 부어 있는 게 방치되면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가 약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깥쪽 안쪽을 열심히 양치질을 해도 잇몸은 자연스럽게 조금씩은 부을 수밖에 없어요. 칫솔질을 하시고 치간 칫솔 치실 사용하시는 거 다 중요하기는 한데 가장 좋은 거는 치과에서 오셔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걸 보시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저는 항상 보여드리거든요. 여기 잇몸이 좀 부어 있네요. 혹은 잇몸이 자주 부으시니까 이거 그대로 방치가 되면 지금은 통증이 없어도 나중에 잇몸이 쭉 내려가면서 치아 사이 공간도 더 많이 생기고 음식물도 많이 끼고 치아가 약해지니 정기적으로 잇몸 청소를 하자. 잇몸 청소를 할 때는 여기 이 안쪽을 다 쓸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부어있던 잇몸도 가라앉게 되고 쫙 치아에 더 달라붙게 되고 잇몸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잇몸이 안 좋다, 치아 사이만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치간 칫솔 치실 열심히 하셔도 워터픽으로 하셔도 근본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위는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면 제가 전문가인데 저도 제가 양치질하고 치간 칫솔 쓰고 워터픽 해도 100% 관리가 안 된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이나 잇몸 청소를 받거든요. 결국엔 치과에서 내 잇몸 상태를 알고 어디가 특별히 안 좋은 곳이 있으면 여기는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정보를 좀 들어가셔야 혼자서 관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